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이른바 군사작전 기간 중에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60년 전 옛 소련이 개발한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형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진도 의혹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한 결과 옛 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속초 앞바다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는 길이 약 3m, 폭 약 2m로 주날개 4개와 액체 연료통, 엔진과 노즐 일부가 붙어 있었으며 잔해 동체에는 한글 대신 러시아어 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SA-5 미사일 발사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다며 군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대공 미사일을 원형대로 발사했을 경우 북한의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사일 교신을 주고받는 신호가 포착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었고 교전 상대가 없거나 지나치면 스스로 폭발을 해야 하는데 자폭 없이 계속 비행한 것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의도적 발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참모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NLL 이남을 향해서 비록 공해상이긴 하지만 미사일을 쐈다라고 밝힌 것은 그들이 NLL 이남을 그런 미사일로 침범하고 그런 도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의지, 능력 측면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미사일도 충분히 북한이 의도해서 시도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60년 전 개발된 구형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무력 시위에 동원할 수단이 바닥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구형 미사일을 무력 시위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상윈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과거 구형 기종을 폐기하는 차원에서 여러 미사일을 한꺼번에 쏜 적이 있다며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한 무력 과시를 위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을 총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영 매체에 실은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사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군은 신형 화성 17형이라고 판단했지만 북한이 반론 없이 화성 15형과 유사한 미사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정상 비행 실패를 감추려는 일종의 기만술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발사했을 때 평양 날씨는 구름이 쫙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빈틈없이 구름이 끼어 있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맑은 부분 일부 보이잖아요. 그래서 11월 4일날 순항에서 발사한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실전 배치 전 미사일 개발 단계에서는 외관상 변화를 동반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면서 특히 단거리에서 중단거리 미사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은 신형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의 연장선에 있는 기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3시 31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약 290km, 고도 약 30km,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 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지속된 불법적 도발에 대해 규탄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공조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 2명을 전격 제재하고 가상화폐 믹스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 조달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고려항공의 중국 단둥사무소 대표인 리석과 고려항공 물류 매니저인 중국인 옌즈융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리석은 북한 로켓 공업부를 대신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운송해왔습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인 로켓 공업부는 지난해 4월 미사일 관련 물자 조달을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와 협력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리석이 소속된 고려항공도 지난 2016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석은 제재 대상인 로켓 공업부와 고려항공을 직간접적으로 대리한 혐의로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인 옌주융은 북한의 정찰총국을 대리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옌주융이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에 대한 주요 연락책이자 중개인으로 활동했으며 대북 물품 운송을 위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한 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항공 관계자와 별도로 지난 8월 제재 대상에 올랐던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는 다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돈 세탁할 때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앞서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13694호에 의거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서 해제하고 다시 지정한다면서 이전 제재는 이날 조치로 대체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물류와 재정적 접근 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날 재무부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질 획득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8일 실시된 가운데 그동안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온 인권 부문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종된 대북 인권 정책을 되살려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핵 문제와 별개로 북한 정권에 대한 인권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둔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그런 의지를 적극 실행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It's been about 2 years and there has been no real movement on this issue. And part of the problem, in my opinion, is that they don't really have a polic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ecause it's not clear what it should be.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해 미국 정부와 기관, 유엔 등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Regrettably, so far, we haven't seen much in terms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Maybe that's because there are too many other priorities, but there are a few simple steps that could have been taken in term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One of them is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하지만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권 정책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다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I would put him very hi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sumed participation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ithdrew from American participation there. And of course, one of the main issues that we have taken up there is to press North Korea on human rights. So that's been very helpful. 킹 전 특사는 다만 앞으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조치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인권에 관한 일관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핵과 미사일 협상에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인권 압박을 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탄두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계속 생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밝혔습니다. 38뉴스는 8일 보고서를 통해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또 방사화학 핵실험실, 우라늄 농축 공장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에서 지속적인 활동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곳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이 지속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차량과 인력 이동과 함께 인근 구룡강으로의 배출수 유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8뉴스는 또 낡은 구식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정황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는 핵시설 전반을 개량하고 현대화하려는 절차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미사일 관련 정보와 자금 탈취를 위해 항공우주와 암호화폐 분야를 대상으로 활발한 해킹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공개한 디지털 방어 2022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국가주도 해킹 조직들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방 역량 강화와 경제 증진, 대내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악성 사이버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북한 해킹 조직이 국제 방산업체나 항공우주 산업체에 접근하기 위한 해킹 전술 개발에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암호화폐 탈취 공격도 크게 늘었다면서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미국과 캐나다, 유럽, 또 아시아 등지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시스템을 손상시킨 정황이 계속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